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호남 지역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리였는데요. 주로 덕담이 오갔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윤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기 국회가 끝나자마자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물론이고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예결위원장 등이 총출동했습니다. 잇따라 열린 호남발전특위 성과 보고회에는 광주 전남북 시도지사와 올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 지역 예산이 24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하며 노력과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예산 전국에서 호남 예산을 챙기려고 당대표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예산 성과에 의미를 부여하며 당대표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광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예산이 반영됐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대 원팀이 이뤄낸 거라며 공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이 호남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성과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담과 공치사가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시기 때문에 다른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 대표의 공약인 1인 1표제가 무산된 직후인데다 다음 달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호남 민심과 당원들의 표심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당대표 선거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르는 김민석 총리가 최근 잇따라 광주를 방문한 뒤라는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한강 작가의 고향인 광주에서는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1주년을 맞아 뜻깊은 손님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 작품에 번역에 참여한 프랑스와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번역가들이 1980년 광주의 아픈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 시내 관이 부족해서 임시관을 만들어서 이제 시신들을 매장했다고 해요. 5.18 당시 헬기 사격 흔적이 남겨진 전일 빌딩과 전남도청 일대를 둘러본 번역가들은 광주의 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한번 지켜 세웠습니다. It was very extremely moving to be in the footsteps of its story, and it's really great to become someone somehow witness of this history, which is still present.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계기로 올해 처음 열린 2025 광주 책 도서전. 서울과 광주 등 전국 32개의 작은 서점이 한데 모여 소설과 시집 등 다양한 작품을 독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로 책이랑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이런 행사까지 열리니까 오히려 책에서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1년뿐만 아니라 2년, 3년 꾸준히 기념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을 맞아 광주는 민주주의의 대표 도시뿐 아니라 인문 도시로서의 가능성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의 한 농가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매개체인 철새떼가 예년보다 많이 또 빠르게 철새 도래지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철새 도래지인 강진만 탐방로 출입구가 굳게 닫혔습니다. 해마다 3만 마리 안팎의 겨울 철새가 몰리는 강진만에서는 이달 초 조류패 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국내에 머무는 겨울 철새의 분변이 주요 감염원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정부가 집계한 국내 월동 철새는 133만여 마리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만 마리 넘게 늘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곳 영암호에는 지난달 기준 23만 마리의 철새가 찾았습니다. 지난해 13,000마리와 비교하면 18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베리아 기후변화로 도래 시기가 한 달 앞당겨지고 대규모 무리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경향까지 겹치면서 철새 유입이 예년보다 훨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 대규모로 월동하는 카창오리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리를 이루어서 적게는 10만에서 많게는 30만 정도까지. 문제는 농가로의 확산입니다. 저수지 반경 1km 안에 있는 한 오리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습니다. 발생 농가와 반경 500m 이내 농가에서 사육하던 가금류 18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음식 나오더라도 다 묻어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깜깜하네요.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먼저 발생 농장 반경 10km 안에 가금류 사육 농장 80여 곳을 정밀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생 농장과 같은 계열사의 오리 사육 농장, 전남 지역 전체 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일제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가금류 농가의 이중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이정성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자신의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의 변호인은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교조 광주지부는 광주 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이 교육감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무안군이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한 핵심 부지를 3년째 매입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개발 예정 부지 일부가 다름 아닌 현직 무안군 공무원 가족 명의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박혜진 기자입니다. 무안군이 관광지 개발 사업을 확정지은 건 지난 2022년 3월. 사업이 확정되자마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 2명이 사업 핵심 부지 일부를 사들입니다. 사업 승인 시기, 개발이 확정된 사업 부지의 땅을 산 건 이 2명이 유일합니다. 무안군이 3년째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알고 보니 이 땅, 무안군 요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 소유의 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업 계획이 이뤄지기 전 땅을 사뒀던 이 직원은 사업 승인이 나자마자 한 달 사이 아내 등 가족 2명에게 자신의 땅 일부를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공무원 가족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 예정 부지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땅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직원은 사업 승인 당시 사업 정보를 잘 알 수밖에 없었던 지적재조사 부서였어서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까지 답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뭔가 이제 그 사고 파는 거는 뭐 필요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난 2023년 사업부지 매입 당시 평균 매입가는 평당 7만 2천여 원. 핵심 부지여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이 직원과 가족들 총 3명이 땅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가임리도 바닷가 쪽은 보통 하여튼 10만 원 넘어야 다. 군의회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땅 소유주의 피해까지 걱정하며 매입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알박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 정보 활용 가능성 등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개발을 하다 보면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대두되긴 하지만 거기에 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개발을 저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익을 위해서는 마땅하지 않은 일이다. 무안군은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를 벌이고 올해 말까지 협의되지 않을 경우 사업 계획을 전면 변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누리호 성공으로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가운데 정부가 제2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이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앞세우며 제2우주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9년 나로호를 시작으로 최근 누리호 4차 발사까지 대한민국은 순수 우리 기술로 발사체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흥 나로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우주 발사장으로 오는 2027년까지 2차례 더 발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누리호는 기술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2차례 비행을 더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8월 제2우주센터 구축을 국정과제에 반영했습니다. 민간주도 우주개발인 뉴스페이스 시장 확대와 발사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사용 발사장을 포함한 첨단 발사장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제2우주센터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조성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민간 전용 발사장 등과 연계해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흥군은 발사체 시험과 조립, 발사 등 전주기 과정을 집적화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이미 지정이 된 바 있고 그와 연관해서 다수의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우주센터하고 연계가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우주항공청은 고흥과 제주를 제2우주센터 유력 후보지로 두고 10월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흥군은 제2우주센터 유치를 위해 토지 매입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보성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1시쯤 보성군 벌교읍의 자택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와 전라남도 한평군은 어제 전남도청에서 한평 신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오는 2027년까지 6,609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